오래 사는 삶은 오랫동안 과학자 의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온 주제입니다. 유전이 수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에 따르면 식습관이 수명을 늘리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세 인구가 밀집된 지역들을 살펴보면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중심으로 삶을 꾸려나간다는 점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며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일본 오키나와나 이탈리아 사르데냐 같은 장수 마을에서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식단은 심장질환, 당뇨병, 인지, 저하 같은 질환을 예방할 뿐 아니라 세포 회복을 도와주고 염증을 줄이며 장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은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기반이 됩니다.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님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수 연구자 중 한 분으로 105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오며 오랜 시간 인간의 삶과 장수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행복하게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평생 고민했고 그 결과를 담은 책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도 자신은 마치 70대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으며 101세에는 미국 뉴욕까지 날아가 강연을 했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장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님의 식단을 중심으로 과학적으로 장수와 연관된 음식들을 7가지로 정리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부분에서는 박사님이 남긴 식사 원칙도 함께 전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식품들을 일상 식단에 조금씩 더해가면 에너지와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공유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 영상은 의료 조언이 아닌 건강 정보를 위한 콘텐츠이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제 100세 인생을 위한 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채소 중에서도 잎이채소는 건강한 식단의 기본으로 오래도록 자리해왔습니다. 이는 단지 채소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풍부한 영양소들이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금치, 케일, 근대갓, 겨자잎, 루꼴라와 같은 잎이채소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식탁에도 익숙한 식재료로 자리 잡아왔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들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 잎채소들은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가 골고루 들어있어 매일 꾸준히 섭취에 취할 경우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근본적인 힘이 되어줍니다. 잎이채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영양 밀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 A, C, K가 고르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챙겨야 할 영양소들입니다. 비타민 A는 시력과 면역 기능을 지켜주며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몸속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바로 비타민 C의 몫입니다. 그리고 자주 간과되지만 비타민 K는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혈액 응고를 도와주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잎이채소는 풍부한 식이섬유의 보고입니다. 식이섬유는 노년기 소화 건강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런 요소들이 모이면 결국 심장질환, 제2형 당뇨병, 일부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영양소 외에도 잎채소는 우리 몸에 유익한 식물성 화합물인 파이톤 뉴트리언트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항산화 한겸 효과가 뛰어나 노화를 늦추고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케일과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제가 풍부한데 이 두 성분은 황반변성과 같은 노인성 시력 저하를 예방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겨자잎이나 루꼴레는 글루코신 올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잎 채소는 단순히 반찬이나 장식용 채소가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매일 식탁에 한두 가지라도 잎 채소를 더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100세 인생을 향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고자 한다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발효는 단순한 조리 방식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 몸을 위해 준비해준 살아있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당분이 박테리아나 효모 혹은 곰팡이에 의해 서서히 분해되며 유익한 미생물인 프로바이오틱스를 생성하게 되는데 바로 이 미생물이 장 건강의 핵심을 이룹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요구르트 김치, 된장 청국장, 간장 식혜, 그리고 최근 인기를 끄는 발효차까지 이 모든 발효식품들은 각기 다른 문화와 시대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긴 생애와 강한 면역력을 지닌 사람들의 식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해 왔습니다. 그만큼 발효는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건강의 토대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발효식품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준다는 점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십조 개에 달하는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들의 균형이 무너지면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면역력 저하, 각종 염증, 심지어 정신건강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의 풍부한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을 보충하고 증식시켜주어 소화력과 영양 흡수를 돕고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장 건강은 곧 면역 건강입니다.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해로운 세균이 장내에 자리를 잡는 것을 막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배탈을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노년기에 특히 문제가 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생리활성 펩타이드나 항균성 물질은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데 탁월합니다. 더 나아가 최근 연구에서는 장과 뇌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뇌축이라고 불리는 이 연결은 장이 건강할수록 기분이 안정되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발효식품에 포함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도와 뇌의 기능을 조절하고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고립되기 쉬운 노년기 정서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결국 발효식품은 단순히 맛이나 전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장을 중심으로 면역정신대사 건강까지 함께 돌볼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약해지고 감염에 취약해지기 쉬운 만큼 하루 한 끼라도 발효된 반찬을 챙겨 드시는 습관은 100세 건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의 식단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간직한 통곡물입니다. 흰쌀이나 흰 밀가루처럼 정제된 곡물은 가공 과정에서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대부분 사라지지만 통곡물은 껍질과 배아 소갈맹이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어 생명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알갱이들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혈관 건강을 지키고 소화를 도우며 삶의 에너지를 오래도록 유지시켜주는 건강의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현미, 귀리, 보리, 수수, 조기장, 통밀은 모두 통곡물에 속합니다. 이 곡물들은 특히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을 보호하며
장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무엇보다 통곡물의 핵심은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듯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도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을 갑작스럽게 올리거나 떨어뜨리는 급격한 변동을 막아주어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고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 국내외 연구에서 통곡물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당뇨병 발병률이 낮고 인슐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당 조절에만 그치지 않고 심장 건강에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통곡물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소화기관에서 나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처해로 배출되도록 도와주며 이로 인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통곡물에는 리그난 피토스테롤과 같은 식물성 화합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들은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동맥 경화를 막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것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마그네슘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류 순환을 도와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며 중년 이후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빠르게 소화되어 당으로 전환되고 그로 인해 에너지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곧바로 떨어지는 당 피로를 유발하는 반면 통곡물은 천천히 소화되며 에너지를 서서히 공급합니다. 이런 점에서 통곡물은 하루를 견디는 지속적인 연료이자 중년 이후에 활력을 지켜주는 생활의 에너지 창고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교한 조율을 필요로 합니다. 통곡물은 그 조율을 도와주는 자연의 악보와도 같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곡물을 식탁에 조금씩 더해보는 것. 그것이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식단을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울 만큼 자주 등장하는 하나의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흔히 지중해 식단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한 지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건강을 중시하는 중장년층 사이에서 그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지요. 올리브유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심장을 지켜주는 힘에 있습니다. 기존의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을 올리브유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올리브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인 HDL을 올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춰줍니다. 그 결과 혈관벽에 쌓이는 찌꺼기인 플라크의 생성을 줄여주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 쌓이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를 보호하고 만성 염증을 줄이며 전반적인 세포 건강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노화와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특히 관절염, 당뇨병, 암과 같은 노인성 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이러한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지켜주어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도록 돕는 천연 보호막과도 같습니다.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뇌 건강입니다. 올리브유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뇌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유지시키며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 가운데 알츠하이머나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통해 뇌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의 삶을 오래도록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에 있어서도 올리브유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은 피부이며 이는 곧 삶의 활력과 자신감에도 직결됩니다. 올리브유는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주름을 줄이고 건조함을 완화하며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해 줍니다. 따라서 식단에 올리브유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안에서부터 건강을 채우고 밖으로는 자연스럽고 생기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방은 피해야 한다는 오해가 많지만 올리브유는 그 반대입니다. 어떤 지방을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건강을 결정짓는 시대입니다. 정제된 기름 대신 천연 그대로의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현명한 건강 습관일 것입니다. 장수에 관한 이야기에서 종종 간과되지만 사실은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닌 식품군이 있습니다. 바로 견과류와 씨알류입니다. 작고 단단한 껍질 안에 담긴 이 작은 생명의 알갱이들은 놀라울 만큼 다양한 건강 이점을 품고 있으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을 지탱해주는 기초 에너지로서 더욱 소중해집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들깨, 치아씨, 호박씨 등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견과와 씨앗들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성분과 효능을 지니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좋은 지방 식물성, 단백질 풍부한 섬유질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적인 건강과 활력을 동시에 선물해줍니다. 특히 심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작고 고소한 식재료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견과류와 씨알류에 함유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곧 혈관벽에 쌓이는 찌꺼기를 줄이고 심장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질병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꾸준한 견과류 섭취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중 지질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발표되어 있습니다. 심장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도 견과류는 큰 몫을 합니다. 이들은 고품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해 근육을 유지하고 조직을 회복시키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 건강을 지키고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는 한겸작용이 뛰어나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위험도 함께 낮춰줍니다. 또한 견과류와 씨알류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며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막는 데도 유용하여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일정량 이상의 섬유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대장암을 비롯한 특정 암의 발병 위험도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처럼 견과와 씨앗은 겉보기엔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건강한 노년과 장수를 지탱하는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 밥 위에 살짝 뿌린 들깨, 가루 나물 무침에 곁들인 참깨 한 스푼. 작지만 확실한 실천들이 쌓일수록 그만큼 건강한 내일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장수를 꿈꾸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먼저 손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당분 섭취와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먹는다 해도 그 반대편에서 몸을 해치는 음식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면 건강은 조금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장수 내과의사로 잘 알려진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님 역시 평생 동안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가공식품을 멀리 하셨습니다. 박사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망가뜨리는 건 단번에 오는 큰 충격보다 매일 조금씩 축적되는 작은 해로움입니다. 실제로 당분이 지나치게 많거나 보존료와 인공 첨가물이 가득한 가공식품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우리 몸의 세포는 산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만성 염증이 발생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며 세포는 점점 제 기능을 잃게 되고 수명 역시 짧아지게 됩니다. 단기체 내에 과도하게 들어오면 당화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설탕 분자가 체내 단백질과 결합해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세포 노화를 앞당기는 최종 당화 산물을 만들어냅니다. 피부가 푸석해지고 잔주름이 늘어가는 과정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화학 반응이 지속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제된 설탕, 트랜스지방, 방부제, 화학적 풍미 강화제 등이 다량 들어간 음식은 대사 장애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뇌기능 저하와 기억력 감소, 심지어 치매와도 연관된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식품영양과학연구소에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채소와 생선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한 전통 한식 위주의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 사람들의 경우 염증 지표 수치가 낮고 기대 수명이 더 길었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조상들이 오랜 세월 실천해온 식사 습관이 단지 문화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지혜였음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님은 늘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강조하셨습니다. 인위적으로 맛을 내거나 보관 기간을 늘리기 위해 처리된 음식이 아니라 제철에 나는 신선한 채소, 단순한 조리법으로 만든 생선, 그리고 천천히 발효된 장류와 나물 반찬들. 바로 이러한 음식들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가장 순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채워준다고 믿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입이 즐거운 것과 몸이 행복한 것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은 잠깐의 자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조용히 쌓여가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달고 자극적인 음식보다 심심하지만 속이 편안한 음식을 택하는 지혜. 바로 그 작은 선택이 긴 삶의 발판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님의 식사 원칙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의 장수 비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식사는 그의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해준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식사법은 결코 극단적이거나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단순하고 절제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지나친 규칙과 제한이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한다며 식사는 삶의 리듬에 맞춰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2009년 국내 장수 건강포럼 인터뷰에서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반드시 지키는 식사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침입니다. 그의 아침 식사는 일정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우유 한 컵,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리브유 한 숟가락. 올리브유는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피부도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박사님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하셨죠. 점심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우유 한 컵에 과자 몇 조각이면 충분했고 때로는 일이 많을 때는 거르기도 했습니다. 저녁은 야채 위주의 식사에 생선 한 토막, 밥 한 공기,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100g만 정도의 살코기를 소량 드셨습니다. 간혹 기분 전환 삼아 다크 초콜릿을 조금 드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그의 식사는 화려하지도 과하지도 않았지만 균형과 절제를 바탕으로 한 삶의 리듬 그 자체였습니다.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님이 늘 강조하던 또 하나의 원칙은 바로 체중 관리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국적, 인종, 성별을 막론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그 누구도 과체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박사님 자신도 음식의 양보다 언제 멈출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항상 배가 80% 찼을 때 수저를 놓는 습관, 그것이 바로 몸을 가볍게 삶을 길게 이끄는 지혜였습니다. 그는 식사보다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인지 배가 고프다고 느낄 틈이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어쩌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박사님의 진짜 장수 비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절제 단순함, 그리고 하루하루를 목적 있게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그를 100세가 넘도록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든 진짜 힘이었을 것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단순히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건강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장수를 돕는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과 기대 수명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음식은 저마다의 건강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이 함께 작용해 염증을 줄이고 심장과 뇌 건강을 지키며 소화를 돕고 신진대사를 안정시키며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을 고르게 공급합니다. 하지만 개별 식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수를 위해서는 식습관과 생활 방식 전체를 함께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결국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실제로 오래 사는 사람들로 유명한 지역들을 보면 이 같은 생활 습관을 건강한 식단과 함께 실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